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16년 2회 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 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 1번 보시면 광학 반응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랬죠? 광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대기 중에 어떤 종류의 분자는 태양빛의 흡수에 의해서 여기상터가 되거나 또는 분해한다. 그렇죠? 태양빛의 흡수에 의해서 여기 상태가 되거나 또는 분해도 한다. 예,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성층권의 오존층이 대부분의 자외선을 차단하죠. 예, 자외선을 차단하고 대륙권으로 들어오는 태양빛의 파장은 180나노미터 이상의 단파장이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항상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때 기준 잡아놓으신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양에서 무수히 많은 빛들의 파장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여러 파장의 빛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파장 범위만이 대부분의 지구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가 약 우리가 좀 넓게 보면 얼마 정도라 했죠? 400에서 한 800. 그렇죠? 400에서 8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이거 더 작으면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그러고 크면 적외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기준을 보면은요. 보시면 대륙권으로 들어오는 태양빛의 파장은 이게 180 나노미터보다는요 약 한 280 나노미터 이상, 이게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제가 400에서 한 320 정도까지 보는 거니까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이, 그렇죠? 요 180 너무 작아요. 이거는 자외선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파장이 단파장이다, 이게 아닙니다. 3번 보세요. 대륙권에서 광학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이게 280에서 700 나노미터 범위에 있는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다. 이게 지금 가시광선 파장 영역의 범위란 얘기지. 요 정도가 280은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280을 기준한 거니까 맞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0.3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단파장에서 성층권의 오존층에 의한 태양빛 흡수가 일어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답은 틀린 것은 여러분들 2번으로 보셔야 돼요. 2번.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보면 A 굴도로부터 배출되는 SO2가 풍하축 5000m 지점에서의 지표 최고 농도를 나타냈을 때 유효 굴뚝 높이는 그랬네. 이거 지금 뭐요? 지금 지표 최고 농도라고 물어봤고 유효 굴뚝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요 식이 한번 관계돼서 보야 되겠네. 우리 서튼 방정식에서 우리 최대 착지 거리 구하는 식 Xmax 이거 있죠. 이거는 유효 굴뚝 높이와 그 다음에 우리가 K라고 놓을까요? 우리가 이제 수평 수직 확산계수 할 때 이건 수직 확산계수만 말하는 거지. K의 Z 요거에 얼마? 2 나누기 2 마이너스 n승. 요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제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풍하측 5000m의 지점이라 그랬으니까 이 Xmax가 최 거리가 5000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효 굴뚝 높이를 물어봤는데 확산 개수가 우리 KZ라고 놓는 게 0.07. 그 다음에 대기 안정도 지수가 지수 n값이 0.25. 여기가 0.2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게 지금 5000은 이렇게 된 거지. 5000은 우리가 유효 굴뚝 높이 우리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 확산 개수가 얼마래요? 0.07. 0.07이 되는 거고 2 나누기 2 마이너스 n승이 n에 얼마? 0.25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뭘 구해라? 우리가 H 유효 굴뚝 요걸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거 먼저 2 나누기 2 마이너스 0.06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 이게 계산한 게 있나요? 이게 계산하면 1.1428 이렇게 나온대요. 요 값이 2 나누기 보시면 2 나누기 2 마이너스 0.25를 눌러 보시면 1.148 149 이게 429 이렇게 약 요 정도가 나오는데 요 값을 계산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지워주려면 어떻게 5000에다가 1 나누기 얼마? 1.1429 요걸 해주는 거지. 요 승이에요. 그쵸? 예, 승을 해주고 어떻게 HE 유효 굴뚝 높이 나누기 0.07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 값이 요거니까 요게 지워주려면 요 똑같이 나누는 거니까 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5000에 1 나누기 얼마? 1.1429 승이 되는 거죠. 요거는 요 나누 승 요거 승 요거가 곱하기 얼마? 0.07이 된 게 뭐가 된다? 유효 굴뚝 높이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쵸? 예, 그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아마 답이
120.7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약 1번 120m 됩니다. 됐습니다. 3번도 볼게요. 지상 10m에서의 풍속이 2m/s라면 100m에서 풍속은 의했고 대입콘식을 적용하고 풍속 지수는 0.5로 가정한다 그랬네. 이거 뭐 아주 상당히 우리 쉬운 거였죠. 우리 U2는 어떤 게 U1 곱하기 Z1분의 어떤 거 Z2에 매기면 대입콘식은 P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U2 즉 100m의 풍속을 물어본 거고 U1은 우리가 10m 풍속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얼마? 10m를 했는데 100m인 걸 물어봤고 우리의 지수값은 0.5로 가정한다. 뭐 이건 뭐 쉬운 문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운워시 현상에 대한 설명은 그래서 다운워시 현상이죠. 다운워시 현상은 우리가 어떤 거랑 우리가 굴뚝 상부에서의 우리 토출 속도와 굴뚝 상부에서 풍속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굴뚝 이게 토출 속도 vs 값이 2배 이상 상부의 풍속보다 2배 이상 빨라야지 우리가 연기가 휘말려 떨어지는 것을 방지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운워시 현상은 우리가 어떤 거 굴뚝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시면 어떤 굴뚝이 있으면 굴뚝 상부에서 요 토출 속도 우리가 vs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상부에서 풍속을 뭐 u라고 놓는다 그랬지. 요거보다 요게 vs가 몇 배? 2배 정도 빨라야 돼. 2배 이상 빨라야지만이 다운워시가 안 열어진다 그랬죠. 다운워시는 뭐라고요? 요게 상대적으로 요게 빠르든가 U가 빠르든가 얘가 늦든가 하면 어떻게 요 밑으로 굴뚝이 연기가 휘말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니까. 설명은 그랬습니다. 원심력 집진장치에서 처리가스량의 5에서 10% 정도를 흡입함을 줌으로써 유효 원심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건 뭐죠? 블로우다운이죠. 블로우다운. 그렇죠? 그래서 효율을 좋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굴뚝의 높이가 건물보다 높은 경우에 건물 뒤편에 공동형상이 생기고 이 공동형상의 공동의 대기물질의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거 뭐 다운 드래프트라고 그랬는데 좀 이상하죠. 다운 드래프트는 우리가 굴뚝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건물하고 관계지 건물 뒤편으로 연결 휘말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3번 보시면 굴뚝 아래로 오염물질이 휘날려 굴뚝 밑부분에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진 현상을 말한다. 맞죠 이게? 그렇죠? 특이한 내용 없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해가 뜬 다음에 지표면이 가열되어서 대기가 지면으로부터 열을 받아 지표면 부분으로부터 역전층이 해소되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오염 사건과 기온 역전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사건은 광학 스모그에 의한 침각성 역전이다.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사건은 LA 스모그 사건이죠. 광학 반응, 광학 스모그, 침각성 역전 다 맞습니다. 런던 스모그 사건은 주로 자동차. 런던 스모그 사건 자동차는 지금 우리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사건을 말하는 거고 런던 스모그 사건은 공장 배연이라든가 가정 난방 이게 주 오염원이었어요. 질소산화물과 반응해서 질소산화물과 반응성 탄화수에 의한 것이 이거는 지금 LA 스모그를 말하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3번도 침각 역전은 고기압 중심 부분에서 기층이 서서히 침각하면서 기온이 단열 변화를 승호할 때 발생하는 현상. 다 아니죠. 맞죠. 네, 복사 역전은 지표에 접한 공기가 그보다 상공의 공기에 비해서 더 차가워져서 생기는 현상이다.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2번이 돼야죠. 2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보시면 피해 대기 오염물질과 피해 현상을 잘못 연결한 것은 그랬죠. 잘못 연결한 것은 황산화물은 금속을 부식시키죠. 맞고요. 습도가 높을수록 부식률이 증가합니다. 황화수소도 마찬가지로 금속의 표면에 검은 피막을 형성시키고 외관상의 피해를 주며 도료를 변색시킨다. 맞고요. 오존도 섬유류를 퇴색시키고 특히 고무를 쉽게 노화시킨다. 맞습니다. 질소산화물은 대리석이라든가 모르타르 등 탄산염을 함유한 물질을 이거 대리석이라든가 모르타르 등의 탄산염을 함유하는 물질을 부식시키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황산화물이죠. 황산화물이고요.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섬유류 재산상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섬유류 같은 거 탈색시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철 같은 걸 부식시키는 거 요 정도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7번으로 넘어가면은요 지구 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옳은 거 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옳은 거죠. 온난화에 의한 해면 상승은 전 지구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한다. 일정하지는 않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대륙권 오존의 생선 반응을 촉진시켜서 오존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이건 뭐 말 지구 온난화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기상 조건의 변화는 대기 오염의 발생 횟수와 오염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기상 조건이 변화되면 대기 오염 발생 횟수하고 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건 맞다로 보셔야 되는 거고. 기온 상승과 토양의 건조화는 생물 성장의 남방 한계에는 영향을 주지만 북방 한계에도 북방에도 영향을 주긴 주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긴 하네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대기 오염원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분산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맞서 분산 모델 보시면 지역 및 오염원의 조업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지역 및 오염원의 조업 조건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성이 곤란하고 미래 예측이 어려운 거는 이거는 지금 분산 모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수형 모델에 대한 내용이죠. 수형 모델에 대한 단점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 내용 맞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속도로상의 교통밀도가 시간당 25,000대이고요. 각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간당 110, 되게 빠르죠? 110km. 그래서 차량의 평균 탄화수의 배출량이 요만큼일 때 고속도로에서 방출되는 탄화수의 총량은 그랬는데 이거 제가 특별한 공식은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특별한 공식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 하시면 됩니까? 그냥 우리 단위환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탄화수의 총량은 그랬는데 우리 탄화수의 총량이었는데 단위가 어떤 단위로 물어봤습니까? 단위 보시면 g/s 세크의 메타 이렇게 물어봤나요? 이거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어쨌든 분자에 대한 단위가 g 단위니까 우리 주어진 조건 중에 g 단위가 나와 있는 게 뭐죠? 그렇죠. 평균 탄화수 배출량이 0.06g/s 대 0.06g/s. 이게 차 한 대당 이런 말이겠지. 차 한 대당 1초에 0.06g이 나온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몇 대 하는 지워지려고 보니까 어떤 거 맨 처음에 나와 있죠. 25,000대 per hour. 이게 25,000대 per hour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대대가 지워졌어요. 그럼 이거 세크는 맞은 거죠? 이거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길이 단위가 나와야 되네. 길이 단위가 분모로 가야 되는데 길이 단위가 뭐가 있냐 보면 그쵸? 각 차량의 평균 속도가 110km per hour니까 이게 어떻게 돼? 110이 일로 가야지. km per hour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이거 아우아우 이거 마침 지워지네요. 원하는 걸 원래 킬로미터를 어떤 단위로? 메타 단위로 한 사람 되죠? 1km는 얼마? 1000m죠. 1000m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메타란 단위 맞고 킬로미터 지워주고요. 단위가 g/s 메타가 됐네.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간단한 문제네요.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납 배출 관련 업종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납 거기 페인트, 그 다음에 인쇄 크레용 같은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뭐 고무 가공 뭐 이런 것도 맞는데 소다 공업은 아니죠. 소다 공업은 우리가 염화소 또는 염소, 염소나 염화소 거기에 배출원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납 그러면 또 생각나시는 게 무엇이어야 돼요? 우리가 영양은 반드시 빈혈을 수반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빈혈을 수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